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올해의 ICT 이머징 이슈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ICT 분야 온라인 뉴스와 키워드 점유율, 증가율 등을 분석해 나온 결과라는데요. 네, 빅데이터로 전망한 올해의 ICT 트렌드 어떤 걸까요? 자, 서병조 한국정보화진흥원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머징 이슈. 이게 뭐징? 하시는 분들 지금 이제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흥 이슈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매년 미래 전망에 대해서 발표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소개해 주시죠.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ICT 기술이 매우 빠르게 이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융합이 되면서 우리 생활 전반을 이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ICT와 인공지능을 합해 가지고 이제 지능정보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3년 전서부터 이것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것을 지금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이해해야만 개인이나 국가가 잘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러한 조사들을 하고 있는데요. 조사는 저희들이 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지난 3년 동안 국내외 그 ICT와 과학기술 분야에 나와 있는 뉴스들을 한 100만 건 정도에 나와 있는 이제 기사들 가운데서 키워드를 추출합니다. 매년 100만 건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3년에 걸쳐서 한 100만 건을 이제 하는데 그걸 분기별로 어떤 게 새로 나오는지 어떤 게 많이 빈도가 나오는지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이슈를 정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관련 전문가들한테 물어서 이게 실현 가능성은 어떤지 또 파급 효과는 어떤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새로운 이머징 이슈들을 계속해서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 자, 최근 3년간 과학기술 분야 대표 키워드를 통해서 어떤 키워드들이 선정됐을지 궁금한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총 33개의 키워드가 있다고 하는데요. 제 눈에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또 5G 등이 아무래도 익숙하네요. 자, 이 표에서는 어떤 기술들을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표에 보이는 거는 한 30개지만 저희들이 추출했던 건 한 1000개 정도의 이슈들 가운데에서 이제 빈도수가 높고 증가율이 빠른 거를 한 30개 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2007년에 이어서 역시 이제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이쪽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고 있고 블록체인이나 양자 암호 통신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자 암호 통신 이거는 조금 생소한 단어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올해의 이머징 이슈들 살펴볼 텐데 먼저 기반 기술 7개와 응용 분야 5개 중에서 기반 기술 7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2018 이머징 이슈 기술 분야 빅데이터,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정보 보안,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5G가 꼽혔습니다. 이미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단어들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 이머징 이슈라는 거는 뭐 말대로 이제 앞으로 부각이 될 거다. 이제 이런 이슈를 뜻하는데 이제 2018년에 뭐 새롭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이제 있었던 거지만 2017년에 이어서 이제 뭐 빅데이터나 사물 인터넷, 5G 같은 것들은요. 이러한 기반 기술이 조금 더 기존 기술을 보완하거나 플랫폼의 형태를 띠면서 이제 확장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물 인터넷이나 이 5G 기술들의 활용 범위가 이제 넓어지면서 이제 스마트 시티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구현이 된다든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목을 하는데 지금까지 이런 그 기반 기술로 논의되고 있던 이제 인공지능이나 블록체인 같은 기술이 인공지능 비서, 암호화폐 이런 것들로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서비스로 이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나 또는 경제, 사회 시스템 전체를 좀 변화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기술들을 더 보강시키고 또 확장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 기반 기술 가운데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너무나도 지금 흔하게 쓰이고 있고 많이 알려져 있는 기술이라고 봐도 무방할 텐데요. 올해는 어떤 빅데이터 기술이 좀 주목을 받을까요? 그 사실은 뭐 빅데이터나 데이터가 같은 말인데 이제 종전의 데이터와는 다르게 활용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빅데이터라고 부를 뿐이고요. 그 이게 이제 계속 중요하게 부각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지능정보 사회다 그러는데 이 지능정보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데이터 그 자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니까 저희들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이제 중요성이 있는데 비해서 아직 뭐 국민들이나 저희들 자신들은 이제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리터러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빅데이터 분야에서 새롭게 중요한 이슈들로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 우리가 정보화 잘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지능정보사에서는 데이터를 얼마나 잘 쓰는 국민이 되느냐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 초등학교, 중등학교에 소프트웨어 교육도 의무화하고 네.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한 그런 적극적인 행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조금 전 그 데이터 리터러시 말씀도 하셨는데 이게 그 많은 데이터 중에서 선별하고 그것을 또 해석하는 그런 능력인데 최근 들어서 이것을 인공지능이 하는 또 추세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또 그 신뢰도 혹은 이게 과연 이렇게 데이터 리터러시를 인공지능한테 맡겼을 때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라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그 데이터를 우리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실 데이터를 기계로 하여금 읽고 학습하고 그 결과를 우리가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 인공지능이 기반이 되는 그런 미래 사회에서 이제 데이터가 중요하다 얘기를 하는데 네. 근데 사실 보면 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인풋은 되고 아웃풋은 나오지만 그 안에서 어떤 로직이 있고 어떤 알고리즘으로 되는지 사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을 블랙박스라고도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신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로서 예를 들면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상품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신뢰성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은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이게 이제 작년에 이어서 금년 초에 이제 계속 이제 부상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게 참 오래됐지만 그것이 이제 서비스로 접목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신뢰할 수 있어야 되겠느냐? 그러면은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 돼야 돼. 이런 식으로 기술이 이제 진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 돼야 한다. 그래야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의 신뢰도도 높아진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지금까지 기반 기술에 대한 이슈를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응용 분야 5가지 이슈들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응용 분야 이슈는 공유경제, 핀테크, 헬스케어, 자율주행, 또 가상현실 등이 있었습니다. 네, 이 4차 산업혁명이 현실화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아직 일상 속에서는 그것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응용 기술들이 좀 활성화된다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좀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겠죠. 우리가 그게 그 4차 산업이나 인공지능의 결과라는 걸 몰라서 그렇지 사실 그것이 우리 주위에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방금 전에서도 이제 표에서 본 것과 같이 그 공유 플랫폼, 그러니까 공유 경제라고 하는 건 훨씬 더 좀 넓은 개념이지만 공유 플랫폼이라고 하면 뭐 중국의 우버라고 불리는 이제 디디 출신 같은 그런 이제 공유 서비스들, 또 그다음에 이제 핀테크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될 텐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이 공유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이나 오피스, 자동차, 배송, 물류 같은 이제 산업 분야에서 이러한 공유 플랫폼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기존 이제 이해 당사자 기존 산업과 이제 갈등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규제 개혁을 통해서 또 해결해 나가는 것도 또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핀테크 쪽도 이제 작년에 이미 이제 우리 인터넷 뱅크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모바일 기반의 ICT 기반의 이제 그 금융 서비스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체감하기 힘들 뿐이지 사실 우리 사회 곳곳에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녹아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 올해 떠오를 ICT 분야 이슈들 살펴봤는데요. 자, 이 분야들을 우리가 좀 더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그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지능정보사회의 도래는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도전이고 기회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최근의 기술 발전이 가져올 산업이나 고용구조 등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가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기술이 그렇듯이 정보통신, ICT 기술도 사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삶을 편리하게 하는 기술, 즉 사람 중심의 정보통신 기술,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기술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
마지막 그 원장님 말씀에서도 사람 중심이라는 단어는 빠지지 않는군요. 어떻게 네. 보면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줘야 될 컨텐츠가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까지 한국정보화진흥원 서병조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